안녕하세요. 이희건입니다. 여러분, SM을 두고 카카오하고 하이브하고 경영권 분쟁이 붙었지요. 자, 이런 경우 SM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익 낼 수 있는지 전략까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거는 결론 부분 뒷부분에 알려드릴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주가가 4배, 5배 크게 상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정말 400%, 500% 크게 상승하는지 제가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SM 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드릴 거고 4배, 5배 크게 갖는 거 설명을 드릴 거고 사례, 그리고 맞춰서 SM을 어떻게 전략을 펼치고 수익을 내야 될지까지 결론을 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주식 공시, 주식에 대한 것들은 제가 대한민국 1등 채널이라 했죠.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SM의 현재 지분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지분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은 뭘까요? 경영권이라는 것은 뭘까요? 경영권. 회사의 경영권은 다른 게 아니고 대표이사와 같이 이사회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사회를 경제를 하거나 회사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 이걸 장악하는 게 경영권을 손에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라든가 감사 선임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해임과 또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주주총회에서 주식 많은 사람이 이사나 대표이사 감사를 선임하면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회사를 장악하는 게 경영권 분쟁입니다. 결국은 누가 더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냐가 핵심이죠. 지금 SM의 지분 구조, 현재 지분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분 구조를 보면 하이브가 이수만 최대 주주의 지분을 14.8%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공개 매수, 주당 12만원에 공개 매수를 해서 25%를 더 사들이겠다. 그래서 최종 39.8%까지 공개 매수가 선언을 하면 하이브가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카카오는 현재 유상증자 통해서 4.7%, 그리고 전환사채를 통해서 4.35%. 전환사채니까 당장 주식이 아니니까 의결권이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카카오하고 연합을 펼치는 얼라이언트 파트너스 행동주의 펀드죠. 1.1%. 그래서 합치면 많아봐야 10%입니다. 10%. 거기에다가 전환사채는 당장 의결권도 없고요. 그래서 지분에서 카카오가 많이 밀리고 있고요. 성공을 해버리면 게임이 끝나버리죠. 분쟁거리가 없죠. 25% 확보를 해버리면 공개 매수가 성공하는 상황에서 여기서는 경영권 분쟁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끝나지만 여기에 뭔가 새로운 변수가 생기고 다시 경영권 분쟁이 재전점 되면 주가는 크게 갑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SM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할까요? 그건 제가 뒷부분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크게 갖는 사례를 우리가 한번 공부 차원에서 알아야겠죠. 그래야 다음 경영권 분쟁이 났을 때 사례와 비교하면서 또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과거 사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SM 주가 매수하고 어떻게 전략 펼치는지 결과도 알려드릴게요. 자, 과거 사례 KX 사례입니다. KX. 지금 보면 2020년입니다. 2020년 9월 3일 날 키스톤 다이나믹이 KX 지분 25.06% 보유하고 있다 공시를 내면서 보유 목적이 경영 참여,
즉 경영권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명확히 공시가 올라옵니다. 이때 KX 최대 지주 5호 지분이 33.97%입니다. 이 지분 차이가 한 8.5% 차이가 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키스톤이 지분만 더 매집하면 경영권을 장악을 할 수 있죠. 이런 공시가 나니까 KX그룹이 불안한 겁니다. 자기 편 이사와 감사를 명확하게 자기 편으로 구성하려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감사 선임을 하려고 임시주주총회를 10월 14일 신청을 해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분이 많은 KX가 지고 키스톤이 이기면서 얘네들을 다 부결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지분이 적은 KX가 이겼을까요? KX가 소액 주주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걔네들 지분을 받아온 겁니다. 사실 KX 같은 경우는 현금도 많고 기업도 많은데 주가가 상승을 안 하고 횡보를 하고 있어서 소액 주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때 그 지점을 키스톤 다이나믹이 파고들고 소액 주주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자기네들은 주가 부양이 목적이다. 자기네들을 밀어주면 주가 부양하겠다. 그러면서 개인 지분을 매집하면서 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큰 표 차이로 이긴 게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고 시장에서는 와, 그러면 정말 경영권을 두고 다시 주주총회가 열릴 때는 서로 많은 지분을 차지하려고 싸우겠다. 당연하겠죠. 아슬아슬한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여기서 급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셋불도 반김에 빼놨고 키스톤 다이나믹이 10월 17일 임시주주총회 신청을 합니다. 12월 24일 주주총회를 해서 경영권을 뺏어오겠다 신청을 해요. 하지만 법원에서 보면 임시주주총회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아슬아슬할 때 이런 것들은 사실 회사에 장애가 되니까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하는 거죠. 또 3월 달에 정기 주주총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스톤 다이나믹하고 KX 경영진하고 박빙의 싸움에서 한 명이 죽는 게 아니고 타협을 한 겁니다. 정적 합의를 한 겁니다. 같이 공동 경영하도록. 그러면서 경영권 분쟁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KX 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KX 주가입니다. 키스톤 다이나믹이 경영권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면서 공시를 띄울 때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했죠. 이 위치가 현재 SM의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1차 훅 한번 상승이 돼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횡보를 하다가 10월 14일 주주총회에서 의외로 원래 장악하고 있는 KX가 지고 키스톤 다이나믹이 이겨버렸죠. 아슬아슬하게. 그러면 본격적인 지분 경쟁이 나오겠다 싶어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급등이 나오고는 이제 정말 장악하려고 이제 임시주주총회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보이는 거죠. 끝이 보이니까 주가는 훅 급락을 했다가 실제로 주주총회가 12월 24일까지 주가를 사모으겠다고 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고요. 그러다가 주주총회가 금지가 됐죠. 주가가 빠지게 되고 전격 합의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가 돼버리니까 이거 하한가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여기에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 이 무상증자는 앞에 키스톤이라든가 이런 드론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가를 띄워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루하게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변적인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이변. 아슬아슬하게 지분 경쟁을 하거나 이변적인 상황이 나오면 다시 한 차례 급등이 나오죠. 그러면 현재 SME 상황이 여기라면 이변적인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SM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매수하고 어떤 전략인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변적인 게 뭐 있는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저와 함께 중요한 상황들 제가 자세히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지요.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에 구독이 있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구독 누르셨죠? 자, 그러면 이변적인 상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현재 주가가 SM 주가가 11만 4,700원입니다. 700원. 그런데 3월 1일까지 공개 매수가 돼 있죠. 하이브가. 공개 매수 주가는 12만원입니다. 매수해서 공개 매수 팔면 3%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매수를 하고 12만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고, 자, 하이브가 3월 1일까지 공개 매수해서 25% 지분 매집을 해버리면 이건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3월 1일 공개 매수 끝나기 전에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공개 매수 참여해서 12만원에 돈을 받든가. 자, 그러니까 큰 손실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변적인 상황은 뭐가 있냐고 하면 카카오가 이기려면, 자, 난 12만원 받고 15만원에 공개 매수하겠다. 12만원 받고 15만원 콜. 더 비싼 가격으로 공개 매수를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만원 공개 매수 실패하고 15만원으로 개인들 지분을 모으고 경영권 분쟁을 붙을 수가 있죠. 현재 하이브 같은 경우는 공시를 내면서 돈이 모자리는지 4,400억 단기 차입하겠다는 공시도 같이 냈습니다. 사실 25% 지분 매집하고 하는데 1조 한 1,000억 드는데 그 중에 4,400억을 단기 차익하겠다고 공시를 냈다는 것은 현금 있는 거 모두 올인을 하고 차익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이걸 카카오가 알고 카카오가 한 번 더 높게 공개 매수를 띄워버리면 카카오에서는 더 높게 받아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정을 하려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공개 매수가 선언되기 전에 미리 빨리 해야겠지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급등을 하죠.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SM 주가 매수 후에 공개 매수 12만원 3월 1일 끝나기 전에 매도를 해도 되고, 공개 매수 12만원에 공개 매수 내 주식 12만원에 사주십시오 해서 12만원에 팔아도 되고요. 그 사이에 보유하고 있다가 카카오에서 더 높게 공개 매수 신청을 하면 주가 급등이니까 급등 났을 때 수익을 취하면 되고요. 카카오가 여기서 뛰어들게 되면 이제 재정점화되고 주가는 급등을 하는 겁니다. 이 변수가 남아 있으니까요.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 어렵지 않죠? 전체적으로 오늘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성공 사례도 설명드리고 지금 SM 전략도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제가 대한민국 1등 주식 채널이라 했죠.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이슈가 되거나 또 다음 영상에서는 소액으로 크게 부자 될 수 있는 영상 올릴 거니까요. 자, 저 이희건과 함께 여러분 부자의 길로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